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니어 창업, 그 빛과 그림자를 8가지 사연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은퇴 후 떡볶이집 동네 명소가 되다. 서울 성북구의 한적한 골목길, 65세 김순자 씨는 남편의 정년퇴직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40년간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한 남편의 퇴직금 3천만 원을 손에 쥔 채 김 씨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나이가 65세, 다시 취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기에는 생활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김 씨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요리에 소질이 있었던 김 씨는 특히 떡볶이 만들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동네 부녀회 행사 때마다 김 씨가 만든 떡볶이는 항상 가장 먼저 동이 났거든요. 내 떡볶이 맛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김 씨 부부는 집 근처 상가 1층에 있는 작은 점포를 임대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인테리어와 기본 장비 구입까지 총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순잔의 떡볶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고 문을 연 첫날, 김 씨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첫 주 매출은 고작 3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평균 4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었죠. 월세와 재료비를 생각하면 적자가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김 씨는 밤마다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역시 차라리 그냥 은행에 넣어둘 걸 그랬나라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2주차, 3주차가 지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매출 10만 원을 넘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이 된 중학생 한 명이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는 맛있는데 왜 사람들이 잘 모를까요? 요즘 떡볶이랑은 완전 다른 맛이에요. 진짜 옛날 맛 같아요. 그 말에 김 씨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먹는 매운 떡볶이가 아니라 예전에 어머니들이 집에서 만들어주던 그 달큰한 떡볶이 맛을 살리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레시피를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양을 줄이고 설탕과 양파를 더 넣어 단맛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었습니다. 떡 하나하나 손으로 확인하고 어묵도 직접 썰어서 넣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한 달 후 어느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떡볶이를 사 먹더니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던 그 맛이에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그 엄마는 다음날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그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SNS에 옛날 떡볶이 맛집 발견 이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순잔의 떡볶이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평일에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고 주말에는 다른 동네에서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메뉴를 더 다양화했습니다. 옛날 어묵, 계란찜, 김밥 등을 추가하면서 추억의 분식집이라는 컨셉트를 확실히 했습니다. 6개월 만에 김 씨의 하루 평균 매출은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 매출 3천만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순이익만 해도 월 1,50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투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까지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시작해서 후회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바꿔나간 게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창업을 못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맛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잖아요. 지금 김 씨는 두 번째 매장 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5세에 시작한 떡볶이집이 인생 이막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동업의 배신, 평생 친구와 갈라서다. 이번 이야기는 창업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58세 이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수 씨와 박민호 씨는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눠왔고 각자의 가족들도 서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58세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이제 함께 사업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수야, 우리 퇴직금 합치면 1억은 되잖아. 요즘 카페가 대세라던데 한번 해볼까? 박민호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커피를 워낙 좋아했던 이정수 씨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우리가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강남구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50평 규모의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인테리어 3천만 원, 장비 구입 2천만 원까지 총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정수 씨가 6천만 원, 박민호 씨가 4천만 원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도 6대 4로 나누자고 약속했습니다. 카페 올드 프렌즈는 오픈과 동시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두 사람의 정성스러운 서비스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첫 달 매출이 4천만 원을 넘겼고 두 번째 달에는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대박 났다. 두 사람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3개월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일의 분담과 수익 배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정수 씨는 주로 아침 일찍 나와서 재료 준비와 청소를 담당했고 박민호 씨는 오후부터 나와서 손님 응대를 주로 맡았습니다. 민호야, 나는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하는데 너는 낮 12시에 와. 이게 공평한 거야? 이정수 씨가 불만을 표했습니다. 박민호 씨는 반박했습니다. 형, 나는 밤 10시까지 있잖아. 총 시간으로 치면 비슷해. 그리고 손님 응대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더 큰 문제는 돈 관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정수 씨가 계산을 도맡아 했는데 박민호 씨가 나도 돈 관리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정산을 하다 보니 계산이 맞지 않는 날들이 생겨났습니다. 어제 현금 매출이 30만 원인데 금고에는 25만 원밖에 없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수 씨는 내가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데 왜 수익을 똑같이 나눠야 하냐고 주장했고 박민호 씨는 출자금은 내가 적게 냈지만 아이디어와 노동력은 똑같이 투입했다고 맞섰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6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정수 씨가 몰래 카페 CCTV를 확인해 보니 박민호 씨가 혼자 있을 때 현금 매출을 개인 지갑에 넣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뭐야? 30년 친구가 이럴 수가 있어? 이정수 씨는 분노했습니다. 박민호 씨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시인했습니다. 미안해, 정수야.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빌린 거였어. 다시 넣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년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두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 동업 해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카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아직 1년이 남아 있었고 인테리어비와 장비값을 회수하려면 카페를 계속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카페를 헐값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만든 카페를 3천만 원에 넘긴 것입니다. 7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4,200만 원, 박민호 씨는 2,800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30년 우정이 돈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이정수 씨는 쓸쓸히 말합니다. 창업할 때는 서로를 믿었는데 돈이 개입되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지금 두 사람은 연락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둘 다 동업에 대한 트라우마로 혼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손주 사랑이 만든 반전, 온라인 장난감 쇼핑몰. 이번에는 67세 할아버지가 손주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뜻밖의 성공으로 이어진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최봉수 67세. 4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특별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5살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 로봇 갖고 싶어. 민준이가 TV 광고를 보며 조르는 모습을 본 최 씨는 망설임 없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본 가격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로봇 하나가 15만 원이야? 연금 생활을 하는 최 씨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인터넷에서는 같은 제품이 8만 원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인터넷이 이렇게 쌀까? 최 씨는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 쇼핑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유튜브로 온라인 쇼핑 방법을 익혔습니다. 아, 이렇게 쉽구나. 처음에는 민준이 장난감을 사주려던 목적이었는데 점점 온라인 시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 장난감이 여기서는 10만 원인데 저기서는 6만 원이네. 가격 비교를 하다 보니 각 쇼핑몰마다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찾아서 파는 건 어떨까? 67세에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우스워 보였지만 최 씨는 진지했습니다. 먼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했습니다. 상호명은 할아버지의 장난감 나라. 처음에는 직접 구매해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중 500만 원을 초기 자본으로 투입해 인기 있는 장난감들을 소량씩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판매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매출이 고작 50만 원 정도였죠. 내가 너무 무리했나? 최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상품 리뷰가 중요해요. 민준이가 직접 가지고 노는 모습을 찍어서 올려보세요. 최 씨는 손주 민준이와 함께 장난감 리뷰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랑 같이 이 로봇 가지고 놀아볼까?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할아버지와 손주가 함께 노는 모습이 보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따뜻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와, 할아버지가 손주랑 함께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제품 같아요. 구매 후기에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의 케미가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려본 후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함께 노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조회수 10만을 넘어섰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요. 우리 할아버지도 이랬으면 좋겠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스마트 스토어 매출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3개월 만에 월 매출 1천만 원을 돌파했고 6개월 후에는 2천만 원,
1년 후에는 3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 씨는 아예 유튜브 채널 할아버지와 민준이의 장난감 리뷰를 정식으로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 요인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진정성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손주에게 좋은 장난감을 사주고 싶은 할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된 것입니다. 제가 직접 민준이와 가지고 놀아본 장난감만 판매해요. 그래서 어떤 장난감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현재 최 씨의 스마트 스토어는 누적 리뷰가 1만 개를 넘었고 재구매율이 70%에 달합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월 순이익만 1,50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67세에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다들 말렸어요.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진정성과 열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 덕분이죠. 손주 사랑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최 씨는 지금 두 번째 브랜드 할머니의 교육 왕구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는 부인과 손녀와 함께하는 교육용 장난감 리뷰 채널입니다. 손주 사랑으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인생 이막의 큰 성공으로 이어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귀농의 꿈, 빚더미로 무너지다. 이번 이야기는 시니어분들이 꿈꾸는 귀농 창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정일훈 씨 부부 62세와 58세. 서울에서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아온 이들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여보, 정년 퇴직하면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 지으며 살자. 맑은 공기 마시고 건강한 음식 먹으면서 말이야. 정 씨는 대기업 관리직에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부인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남편과 함께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퇴직금을 합치면 약 2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이면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며 살기에 충분할 거야. 정 씨 부부는 충청남도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3,000평의 농지를 1억 5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농장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블루베리는 건강에도 좋고 요즘 수요가 많다고 하니까 틀림없을 거야. 농업 관련 서적을 몇 권 읽어본 것이 전부였지만 정 씨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농지 구입 후 블루베리 나무 5천 그루를 심는데 3천만 원, 관리용 창고와 기본 농기구 구입에 2천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처음 1년은 나무가 자라는 기간이라 수확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정 씨는 내년부터는 수확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병충해였습니다. 블루베리 나무에 진딧물과 응애가 생겨서 많은 나무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인근 농민들에게 물어봤지만 각자 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농약을 쳐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친환경 방법을 써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농업기술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5천 그루 중 1천 그루가 완전히 말라 죽었고 나머지도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무를 사서 심는데 5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2년 차 드디어 첫 수확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확량이 예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3톤을 기대했는데 1.2톤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판로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인데 어디다 팔지? 정 씨는 인근 시장에 가서 팔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농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새로 진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농협을 통해 판매했지만 kg당 1만 원을 받으려던 계획과 달리 4천 원에 팔아야 했습니다. 1.2톤을 팔아서 480만 원의 매출이 났지만 한 해 농장 운영비만
800만 원이 들어서 적자였습니다. 3년 차에는 더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8월에 강력한 태풍이 지나가면서 블루베리 나무들이 크게 손상됐습니다. 창고도 일부 파손됐고 거의 다 익은 블루베리들이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해 수확은 거의 포기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생활비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농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매월 생활비 200만 원씩을 쓰다 보니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부인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째 정씨 부부는 결국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농지와 시설을 모두 처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농지 가격은 구입할 때보다 오히려 떨어져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에 샀던 땅을 1억 원에 팔아야 했습니다. 농기구와 시설물들도 중고가로 팔아봤지만 구입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씨 부부는 4년간 약 1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2억의 퇴직금 중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전원 생활은 빚더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농사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정 씨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책으로만 공부하고 경험 없이 덤벼든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특히 판로 확보와 병충해 관리, 기상 위험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죠. 현재 정 씨 부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작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 씨는 경비원으로, 부인은 마트에서 시간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꿈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충분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있어야 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실패했을 때 재기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정 씨의 이야기. 많은 시니어분들이 꿈꾸는 귀농 창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5번째 이야기, SNS 대박. 70세 유튜버의 김치 사업. 이번 이야기는 70세 할머니가 SNS를 통해 대박을 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박순례 할머니 70세. 평생 김치 담그기로 동네에서 유명했던 분입니다. 순례 할머니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어온 할머니였지만 그저 가족들이나 이웃들과 나눠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대학생 손녀 지은이가 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가 할머니 김치 담그는 거 너무 신기해요.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유튜브가 뭔데? 할머니는 영문을 몰랐지만 손녀가 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그래 해봐라고 했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전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응, 이렇게 해야 배추가 더 아삭아삭해진다. 처음 올린 영상, 70세 할머니의 전통 김치 담그기는 지은이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어섰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댓글 좀 보세요. 댓글들은 뜨거웠습니다. 진짜 옛날 방식이네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김치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특히 마지막 댓글이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를 팔아달라고? 처음에는 에이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뭘 팔아라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댓글이 계속 달리자 할머니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진짜로 한번 해볼까? 지은이는 할머니를 도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했습니다. 상호명은 순례 할머니의 손맛 김치. 처음에는 주변 지인들에게만 판다는 생각으로 하루 10포기씩만 담가서 올렸습니다. 가격은 OKG에 2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판매 공지를 올린 후 1시간 만에 10포기가 모두 팔렸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에는 20포기를 올렸는데 역시 2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자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김치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어서 동네 할머니 친구 3명을 불러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순례야, 우리도 같이 해도 될까? 그럼 함께 하자. 할머니는 유튜브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촬영과 편집을 도와주면서 주 2회씩 영상을 올렸습니다. 김치 담그기뿐만 아니라 깍두기, 총각무, 열무김치 등 다양한 종류의 김치 만드는 법을 소개했습니다. 구독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손맛이 그리웠는데 진짜 그 맛이에요. 아이가 김치를 안 먹었는데 할머니 김치는 잘 먹어요. 첨가물 없이 만드시는 게 정말 좋아요. 6개월 만에 유튜브 구독자는 15만 명을 넘어섰고 김치 주문도 하루에 100포기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부녀회 할머니들 10명과 함께 작은 김치 공장을 차렸습니다. 월세 100만 원짜리 작업장을 임대하고 대형 냉장고와 기본 설비를 갖췄습니다. 할머니가 총괄하고 다른 할머니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매출이었습니다. 1년 후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OKG 포기당 2만 원씩 하루 150포기를 파니까 하루 매출이 300만 원, 한 달이면 9천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해도 순이익이 월 3천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70살에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 맛을 그리워하는구나 싶어요. 우리가 평생 해온 일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인 줄 몰랐죠. 현재 순례 할머니의 손맛 김치는 전국 택배 배송을 하고 있으며 유튜브 구독자는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뿐만 아니라 된장, 고추장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요즘 세상에는 SNS라는 좋은 도구가 있어서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진짜 맛있는 김치를 만들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봐 줘요. 70세에 시작한 유튜버 생활이 뜻밖의 성공 사업으로 이어진 할머니의 이야기. SNS 시대에는 나이보다 콘텐츠의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6번째 이야기 프랜차이즈의 덫, 내 가게가 아닌 가게. 이번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선택하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60세 김용태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성실히 일하다가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았지만 아직 아이들 대학교 등록금도 남아있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뭔가 안정적인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사업을 검토하던 중 김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이었습니다. 치킨 가맹점주 모집, 월 순수익 500만 원 보장. 이런 광고를 보고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브랜드는 이미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본사에서 모든 걸 지원해 드리니까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가맹본부 직원의 달콤한 설명이었습니다. 창업 비용은 총 6천만 원, 가맹비 1천만 원, 보증금 1천만 원, 인테리어와 장비 4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검증된 브랜드라니까 안전할 거야. 그리고 본사에서 다 도와준다니까 실패할 확률은 낮겠지라고 생각하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서구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25평 규모의 치킨집을 오픈했습니다. 초기 3개월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픈 이벤트와 신규 매장 마케팅 효과로 하루 매출이 평균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본사 말이 맞는 것 같아. 김 씨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변 경쟁 업체였습니다. 반경 500m 내에 같은 브랜드 치킨집이 3개나 더 생긴 것입니다. 이상하네. 본사에서 상권 보호를 해준다고 했는데 본사에 문의하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상권 보호는 300m 이내만 해당됩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 씨가 계약서를 다시 보니 정말 300m라고 작게 써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50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각종 의무 비용이었습니다. 매월 본사에 내야 하는 로열티가 매출의 6%, 광고비가 3%, 식자재 의무 구매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매출이 월 1,500만 원일 때는 로열티 90만 원, 광고비 45만 원을 내도 감당할 만했지만 매출이 월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 고정 비용들이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본사에 내는 돈은 그대로네. 더 억울한 것은 식자재 의무구매 조항이었습니다. 닭고기, 양념, 포장재 등을 모두 본사 지정업체에서만 구매해야 했는데 시중가보다 2,030% 비쌌습니다. 사장님, 계약 위반하시면 가맹계약 해지됩니다. 본사는 철저했습니다. 6개월째 김 씨는 심각한 적자에 빠졌습니다. 월 매출 800만 원에 임대료 200만 원, 인건비 150만 원, 본사 로열티 및 각종 비용 120만 원, 식자재비 40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러다가 파산하겠어. 본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장님이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하셔야죠 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설명회에서 약속했던 매출 향상 지원은 전단지 몇 장과 현수막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1년 만에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500만 원을 내야 했고 인테리어와 장비는 가져갈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뭐? 내가 돈 들여서 설치한 건데 가져갈 수 없다고? 계약서를 다시 보니 정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폐업 후 인테리어와 장비는 모두 본사 소유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6천만 원을 투자해서 500만 원 위약금까지 내고 빈손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게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사가 모든 걸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어요. 김 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간판도 없고 메뉴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심지어 재료도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사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본사의 점원이나 다름없었죠. 현재 김 씨는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0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내 돈으로 남의 사업 해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합니다. 프랜차이즈의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내 가게가 아닌 가게를 운영하는 고통을 뼈저리게 느낀 김 씨의 경험담입니다. 7번째 이야기. 7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72세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연수 할아버지 72세. 젊었을 때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로 사업이 망하고 보증을 잘못 써서 집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황에서 할아버지는 고시원에서 혼자 살며 폐지를 줍는 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하루에 폐지 주어서 1만 원 정도 벌면 그날 먹을 것은 해결되니까. 할아버지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폐지와 고철, 플라스틱 병을 주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안 나가면 그날 먹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폐지를 주우러 나간 할아버지는 한 목공소 앞에서 버려진 목재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좋은 나무를 버리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배운 목공 기술이 있었습니다. 잠시 목재들을 살펴보던 할아버지의 손에서 옛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사장님, 이 나무들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목공소 사장에게 물어보니 응, 자투리라서 쓸 데가 없어. 가져가실 거면 가져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리어카에 목재 조각들을 가득 담아 고시원으로 가져왔습니다. 고시원 옥상에서 할아버지는 간단한 연장을 이용해 목재로 작은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였습니다. 작은 화분, 연필꽂이, 액자 같은 것들이었죠. 옛날 생각도 나고 손으로 뭔가 만드니까 마음이 편해지네. 23개월 지나자 할아버지의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고시원 관리사무소 아주머니가 할아버지가 만든 작은 선반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어머,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너무 예뻐요. 제가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의 대답에 아주머니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요? 이런 걸 만드실 줄 아시는구나. 저희 집에도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돈 드릴게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3만 원을 주고 작은 수납장을 주문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3일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폐지 주우는 것보다 훨씬 쉽고 돈도 더 잘 되는구나. 아주머니가 SNS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고시원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손재주가 정말 좋으세요. 댓글에 저도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라는 반응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본격적으로 목공 소품 만들기에 집중했습니다. 폐지 줍는 시간을 줄이고 목공소에서 자투리 목재를 정기적으로 가져와서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주문이 늘어나자 고시원 옥상이 작은 공방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의 한 달 수입은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은 책장 5만 원, 수납함 3만 원, 화분 받침 2만 원.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작품들이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만의 따뜻한 손맛이 느껴지는 마감 처리가 인기의 비결이었습니다. 1년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지역 방송국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취재해서 방송했습니다. 폐지 줍던 할아버지의 목공 예술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 후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고시원을 나와서 작은 원룸을 얻고 베란다를 공방으로 꾸몄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내 집이 생겼네. 현재 할아버지의 월 수입은 200만 원을 넘어섭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열고 목공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맛이라는 브랜드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목공 소품들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족과의 연락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방송을 본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었네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폐지를 주우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는데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할아버지는 현재 목공,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인생 이막에서 예술가로 다시 태어난 감동적인 이야기. 버려진 인생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 8번째 이야기. 100억을 날린 사나이 그리고 다시 일어서다.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는 가장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사연입니다. 100억이라는 큰 돈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55세 강성호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30년간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연봉 2억에 각종 스톡옵션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으로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온 돈,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을 합치면 총 자산이 약 50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 자산이면 사업 한번 크게 해볼 만하지. 강 씨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 그리고 충분한 자금까지 갖췄으니 실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씨가 선택한 사업은 프리미엄 펜션 체인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힐링을 원하잖아. 고급 펜션 사업이 대세야. 제주도와 강원도에 총 5개의 펜션을 동시에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문제는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50억으로는 부족해서 은행 대출 30억과 지인들로부터의 투자 20억을 더 받았습니다. 총 100억 규모의 프로젝트가 된 것입니다. 이 정도 스케일이면 대박 아니면 쪽박이지만 내 경험으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첫 번째 실수는 파트너 선택이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로 소개받은 사람이 실제로는 부실업체였습니다. 계약금 20억을 받아간 후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뭐? 회사가 망했다고? 강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를 찾아서 공사를 재개했지만 이미 일정이 6개월 지연되었고 추가 비용도 15억이나 더 들어갔습니다. 은행에서는 공사 지연을 이유로 추가 대출을 거절했고 강 씨는 개인 자산을 더 투입해야 했습니다. 2년 후 드디어 5개 펜션이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픈 시점이 최악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이런 재수가 첫 해 매출은 예상의 30%에 불과했습니다. 월 임대료와 관리비만 3천만 원씩 나가는데 매출은 1천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큰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투자해준 지인들이 원금 회수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호야, 어려운 건 아는데 우리 돈부터 먼저 돌려줘. 20억을 빌렸지만 펜션 매각가로는 10억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모든 자산을 처분했습니다. 펜션들은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렸고 서울집도 팔았습니다. 그래도 빚을 다 갚기에는 부족했습니다. 100억을 투입해서 120억의 빚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구나. 강 씨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에서 빚더미에 앉은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고 대학생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3개월간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매일 자책하고 후회하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강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다시 시작해보자. 강 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컨설팅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한 칸을 얻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할 때는 큰 그림만 봤는데 이제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 씨의 컨설팅은 달랐습니다. 직접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조언이라 그런지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2년 후 강 씨의 컨설팅 회사는 직원 5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월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어섰고 강 씨 개인 수입도 월 2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빚을 갚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100억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저를 더 겸손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줬어요. 강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돈과 권력에만 의존했는데 이제는 진짜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현재 강 씨는 실패 경험자의 현실 조언이라는 컨셉으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각종 창업 관련 강의에서도 인기 강사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실패입니다. 5년 만에 강 씨는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작고 안정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0억짜리 도박이 아니라 1억짜리 확실한 사업을 할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져야 해요. 100억을 날리고도 다시 일어선 강 씨의 이야기. 창업은 돈이 아니라 경험과 겸손으로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감동적인 마무리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